오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월드모바일 콩그레스 상하이 2015에서 5세대 이동통신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포스코그룹의 계열사 포스코건설이 무단 지각하는 직원들의 성과금을 깎기로 했습니다. 엉겁결에 듣는 말에 대답을 했다가 청각장애인으로 속여 보험금 12억 원을 편취하려던 보험 사기극이 들통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표결 결과 제1안 합병 계약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삼성물산이 9월 1일 출범합니다. 오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9시 제일모직 주총에서는 삼성물산과 합병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를 포함해 85.8%가 참석했습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는 당초 예정됐던 9시보다 34분 늦은 9시 34분에 시작됐습니다. 중복 위임장 등 확인 절차가 오래 걸린 탓입니다. 이날 주총 참석률은 83.57%로 파악됐습니다. 투표 결과 합병에 찬성하는 지분은 69.53%로 집계돼 합병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며 제일모직은 존속하고 삼성물산은 해산됩니다. 다만 합병법인 사명은 삼성그룹 창업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 통과를 소액주주 끌어안기에 성공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반대를 해주신 분들도 제가 IR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 많이 뵀는데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야 될 것들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더 권쳐나가면서 삼성물산은 앞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펴 배당 성향을 30% 수준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또 바이오 분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제안한 주식 등 현물 배당안과 주총 결의로 중간 배당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결정됨에 따라 통합 삼성물산은 2020년까지 매출 60조 원, 세전이익 4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한 발 다가서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오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가결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오늘 각각 7.73%와 10.39% 급락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장 초반 상승 출발했으나 합병 승인 이후 낙폭을 키웠습니다. 삼성그룹주 중 삼성 SDS와 삼성생명도 각각 1.56%와 2.8% 하락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1.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지배구조가 한국 시장 디스카운트의 이유가 되는 만큼 외국인 매매 성향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희종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확대해 코스피 지수가 0.53% 하락하면서 2076.79포인트에 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 상하이 2015에서 5세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최진성 SK텔레콤 최고기술 경영자는 어제 오후 아시아 태평양 5G 리더십 세션에서 5G 시대에는 진화된 형태의 초연결 사물 인터넷, 증강 가상현실 기반의 몰입형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에서는 이동면 융합기술원 원장이 같은 세션 강연자로 나서 미래에는 모든 사람, 사물, 공간이 무선으로 촘촘히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장치를 통해 누구나 미래 통신 융합 서비스를 누릴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상철 LGU+ 부회장은 어제 오전 열린 5G로 가는 길 세션에서 5G 시대의 통신사업자는 과거 100만 장자들만 누리던 혜택을 10억 명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빌리언 밀리어네어 이론을 주창해 주목받았습니다. 비상 경영에 들어간 포스코그룹의 계열사 포스코건설이 무단 지각하는 직원들의 성과금을 깎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그룹 경영 쇄신에 맞춰 임직원 군기 잡기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최근 사내 부서장들에게 해당 부서 직원들의 지각 및 조퇴 내역을 보냈습니다. 올 2분기 송도 사업 게이트로 통과한 기록을 모은 것입니다. 업무상 사유일 경우 해당 직원이 직접 소명할 수 있으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태 처리가 돼 성과급에 반영됩니다. 지각 3번당 성과급을 1%씩 차감하는 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의 경영 쇄신에 발맞춰 직원들의 근태 현황이 더욱 엄격히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포스코건설 측은 직원들의 근태 관련 성과급을 1%씩 차감하는 것은 본래 사내 규칙으로 존재한 것이라며 최근 경영쇄신 정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5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데 이어 최근 고강도 경영쇄신안까지 내놨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조직 내부의 긴장감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권호준 회장의 출근길이 빨라지면서 임직원들의 출근 시간도 앞당겨졌습니다. 지난달부터는 토요 근무가 부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율이지만 사실상 강요된 조처라는 불만이 높습니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유연근무제를 2012년부터 공식 시행 중입니다.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15개 그룹에 포스코가 포함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연한 근무가 아닌 경직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한국 GM의 신형 스파크가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사전 계약에 들어간 신형 스파크는 10일 영업일 만에 계약 대수 3,300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300대 이상 계약이 이뤄진 셈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 달에 7,000대 이상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한국 GM은 전망했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 경채 시장에서 1위를 달리는 기아차 모닝의 월 평균 판매 대수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한국 GM은 경차 시장 1위 탈환을 목표로 상품성이 개선된 신형 스파크를 내놓으며 가격은 오히려 최대 23만 원 낮췄습니다. 신형 스파크가 사전 계약 단계부터 인기를 끌면서 한국 GM은 약 7년 만에 경차 시장 1위 탈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스파크가 모닝을 마지막으로 앞질렀던 때는 2007년 12월로 그 이후로는 줄곧 모닝에 밀려왔습니다. 실제 청각장애인의 진단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보험 사기를 벌이려던 남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이 보험 사기로 편취하려 했던 보험금의 액수만 해도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애인 사이였던 윤모 씨와 조모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청각장애인인 신 씨를 내세워 조 씨 명의로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 뒤 12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경찰에 사기 행위가 발각됐습니다. 윤 씨와 조 씨는 무려 2년에 걸쳐 치밀하게 보험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대학교 시간 강사인 조모 씨는 2013년 LIG 손해보험과 동부화재 그리고 현대해상 등 세 보험사의 CI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같은 해 12월 고등학교에서 축구공에 맞아 양쪽 귀의 청력 80%를 잃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조 씨는 청각 손실로 인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자친구인 윤 씨와 함께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줄 청각장애인 물색에 나섰습니다.
남자친구 윤 씨는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실제 청각장애인 신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인터넷 세이클럽에서 청각장애인인지 알고 만나가지고 이제 커피도 사주고 뭐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본색을 나타내면서 뭐 아는 동생이 있는데 장애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모자란데 네가 좀 대신가 받아도 이렇게 수십 번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승낙을 했는데가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거짓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들은 세 곳의 보험사에 총 12억 1,2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구청에 청각장애 2급 진단서를 제출해 장애급여 180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낼 생각에 들떴던 이들의 사기 행각은 조 씨의 어이없는 실수로 대구 달서경찰서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청력이 크게 손상됐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로 질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조 씨를 조사했는데 긴 조사 시간에 지친 조 씨가 무의식 중에 경찰이 묻는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해버린 것입니다. 조사 한 4시간 이후에는 자기도 막 헷갈려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이러니까 자기도 이제 조심을 한다는 게 깜빡하고 그렇게 막 진술을 몇 번 했지, 이제. 보험 사기임을 확신한 경찰은 진단서를 떼어준 대학병원의 CCTV를 확보해 관할 지역 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90명의 사진을 일일이 대조한 끝에 윤 씨가 청각장애인 신 씨를 데려와 진단을 받게 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윤 씨와 조 씨는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고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준 신 씨도 병원의 업무 방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한화갤러리아가 중국 루쌍그룹 20만 명 직원의 연수 인센티브 관광 유치를 추진합니다. 한화갤러리아의 황용득 대표는 중국 여행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루쌍그룹 직원 20만 명의 연수와 인센티브 관광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쌍그룹은 산둥성 내 유통 호텔 분야에서 점포수 규모로 1위인 국유기업으로 중국 전체 순위 5위 유통기업입니다. 매년 그룹 직원의 외국 연수, 인센티브 관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달 말 루쌍그룹의 산둥 여행사, 텐진시 국유기업인 텐진혜태그룹의 텐진혜태 여행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루쌍그룹의 직원 연수, 인센티브 관광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이 계획이 성공하면 1억 명에 달하는 산둥성 내 잠재적인 한국 관광 고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지난달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스마트폰 G4를 드론에 장착해 17시간 동안 100m 상공을 날며 도시 곳곳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촬영 영상은 이스라엘에서 현재 페이스북 영상 조회수 50만 건을 넘기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드론 촬영 영상이 인기를 타면서 특히 G4의 카메라, OIS 2.0 배터리 기능 등이 재조명받고 있다며 이스라엘에서의 G4 판매도 전작 대비해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4월에도 G4 출시 사전 행사로 호주 시드니 상공에서 드론 촬영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수년째 이어지자 백화점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시로 매장 배치를 바꾸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상품을 내놓거나 2년 이상 된 재고를 주로 취급하는 창고형 아울렛 사업을 확대하는 등 높았던 콧대를 꺾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백화점들의 매출 실적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여름 세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같은 기간 비교해 롯데백화점은 3%, 현대백화점은 2.8%, 신세계는 1.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애초 내수 침체와 메르스 사태 등을 고려해 여름 세일 기간을 예년보다 7일에서 14일 줄이는 대신 할인폭과 할인 품목을 늘렸지만 사실상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한 셈입니다. 결국 롯데백화점은 비상경영체제까지 가동했습니다. 금값이 약세를 지속하면서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기술적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고 마켓워치가 분석했습니다. 마켓워치는 현지 시각으로 16일 뉴욕 시장에서 금값이 5거래일째 하락해 8월 인도분 선물이 온스당 $1,144 90센트로 0.2% 하락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초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타일러 리서치 공동 에디터는 금값이 기술적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며 $1,140가 금 장기 투자자에게는 수익을 낼지 아니면 손해를 볼지의 갈림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1,140 선이 몇 시간이라도 무너지면 기술적으로 대단히 좋지 않은 것으로 팔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값 강세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5% 올라 지난주 0.11%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하나은행이 자산 순이익의 지속적인 성장과 핀테크 시장 확대 노력 등을 높이 평가받아 영국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로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5년간 주가가 547% 이상 상승한 미국 온라인 영상 스트리밍 회사 넷플릭스가 뉴욕 증시의 황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20일부터 사흘간 인터넷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99건을 포함해 총 1,400여 건에 대한 공매를 실시합니다. 한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본격적인 여름철로 들어서면서 고온다습한 날씨에 모기의 개체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윙윙거리는 모기 소리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여름 불청객, 모기 퇴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는 이미 모기향이나 방충제, 또 몸에 직접 뿌리는 모기 기피제 등 모기 퇴치와 관련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를 위해 화학성분이 적게 들어간 모기 퇴치제도 있는데요. 화학성분이 많이 들어간 모기 기피제를 유아나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사용할 경우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스프레이식 살충제도 모기를 잡는 데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때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식 살충제에 장시간 노출되면 구토나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스프레이를 분사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모기 훈증제 역시 자는 내내 틀어놓을 시 구토와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폐된 공간에서 한두 시간 정도만 훈증제를 틀어놓고 잠을 잘 때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기 퇴치 제품의 유해 성분이 걱정되는 분들은 집에서도 천연 제품을 이용해서 손쉽게 모기 퇴치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 중 하나가 계피향입니다. 계피와 정향을 망사 스타킹에 넣어 침실 옆에 두거나 계피를 집안 곳곳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모기를 쫓아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피를 달인 물을 분무기에 넣으면 천연 모기 퇴치 스프레이를 만들 수 있는데요. 방 안에 커튼이나 이불에 뿌려주면 모기 퇴치에 효과적입니다. 계피 외에도 오렌지를 이용해 모기를 쫓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를 반으로 자른 뒤 가운데 오렌지 심이 상하지 않게 알맹이만 빼줍니다. 과육을 퍼낸 오렌지에 올리브유나 식용유를 반 정도 부어준 후 가운데 오렌지 심에 불을 붙여 태워두면 간단하게 천연 모기 퇴치 향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오렌지 향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면서 여름밤 성가신 모기로부터 편안히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화분을 활용해서도 모기를 쫓을 수 있는데요. 모기 쫓는 식물로 알려진 구문초는 허브향과 비슷한 향을 내는 식물입니다. 이 구문초를 모기가 들어오는 창틀에 놓아두면 특유의 향으로 모기는 물론 집안에 들어오는 벌레들을 차단해 주어 화학성분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모기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기는 비행 속도가 느리고 긴 날개와 긴 다리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기 쉬운데요. 선풍기를 미풍으로만 작동시켜 두어도 모기가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여름이면 쉽게 흘리는 땀은 모기를 유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땀이 났을 경우 자주 샤워를 해 땀 냄새를 없애고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향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덥지근한 여름에는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모기가 극성입니다. 안전한 모기 퇴치 방법으로 올여름 지긋지긋한 모기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이번 주말 태풍도 지나가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구름만 많은 하늘에 3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자외선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높겠습니다. 동해안도 내일 흐리다가 점차 개면서 전국의 주말 내내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기온은 서울이 22도에서 29도로 대부분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던 동쪽 지역은 오늘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일요일도 계속해서 구름 많은 하늘에 30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태풍 난카는 오늘 아침 일본 오사카 서쪽의 육상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때문에 오늘 낮 대부분의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간접 영향을 받는 동해상은 아직도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도 동해상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모습이고요. 동해상으로는 대부분 비가 그친 가운데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동해안도 태풍 난카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청주 22도에서 29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고 낮 기온 속초, 울진 24도로 오늘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 많겠지만 낮은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광주 31도, 대구 29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동해상과 남동해상이 태풍 난카의 영향을 받으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혹시 태극기 개항하셨나요? 오늘은 7월 17일 우리나라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입니다. 공휴일이 아니라서 혹시 국기 개항을 깜빡하셨다면 대한민국이 헌법 공표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만큼 주권의 가치를 되새기시면서 남은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